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토크,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시네마스타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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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이제 원작 얘기했는데, 네. 오늘은 그냥 영화만 놓고 얘기하자고. 어쨌든 원작에서 떼가지고 와서 오케이. 지지고 볶고 자기가 어쨌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으로 놓고 봤을 때 어땠어요? 예, 짧게 해주세요. 한국어 제목 아가씨, 그리고 영어 제목 핸드메이든, 하녀. 전혀 아니야, 이거. 그래요? 전혀 아니에요. 이 두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아리따운 나의 아가씨라고 말하는 백작 이야기예요. 하정우 얘기. 예,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평들 보면 이게 남자 시선에서 만들어진 영화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배 감독님이 약간 얹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물론 명백하게 박정호 감독이 인터뷰나 뭐 어디서 계속 얘기하는 게 여성 캐릭터들을 전면에 내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얘기를 계속 찍고 있다. 소녀 삼부작이다. 스토커랑 뭐 연작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제도 딸을 키우고 있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원장 얘기할 때도 그 감정의 골이 막 깊어지고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거는 그냥 1, 2, 3부로 재밌는 영화를 만들어 놓은 거고 어떻게 하다 보니 여자 둘이 사랑하는 얘기가 주가 된 건데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걸 정리하는 방법은 제3의 시선으로 그냥 정리한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1부, 2부, 3부로 진행되면서 1부에 보여줬던 것의 앞 상황, 뒷 상황을 보여주는 2부, 뭐 그러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고 3부에서 우리가 궁금해했던 또 장면들과 마치 서비스 트랙, 보너스 트랙처럼 나오는 박찬호 인장 시퀀스들. 이게 하녀와 아가씨의 사랑이 조금씩 성장을 해가고 이들이 결국 얘네를 다 속여먹고 우리는 떠나자라고 한 그 계획을 한 시점과 그 앞뒤 상황을 다 아는 우리가 이 영화를 다시 봤을 때 안 맞아요. 이를테면 초야를 치르는 아가씨의 교성을 들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하녀 힘들어하면서 애틋하게 봤는데 사실 그때 하녀는 알고 있었어. 백작을 속여서 나간 거잖아.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혹시 얘네 둘이 자나? 근데 그거를 그러면 그럼 차라리 그렇게 연출을 해도 그렇게 연출해도 일부를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안 볼 거란 말이지. 근데 그걸 아예 그냥 완전 의도로 한 거죠. 그냥 애틋하게 만들어 버린 거지. 우리가 거기 못 따라가고 있는데 이미 그걸 해놓은 거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의심하는 상황으로 넣었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안 그렇게 한여가 보이던가요? 누워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귀를 대본다던가. 그걸 만약에 우리가 2번, 3번 다시 봐도 그건 이렇게 이때 봤을 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이거구나. 오, 디테일 잡아냈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디테일보다 연출을 자기 스타일로 다시 하고. 왜냐하면. 근데 거기는 됐다. 앞에 거긴 좋다. 생략된 부분이 항상 있어요. 내가 연출을 했더라면. 근데 이것도 만들어진 영화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건 쉽죠. 근데 왜냐하면 박찬욱 감독이 인터뷰를 한 걸 보니 세대가 지나도 계속 보는 영화를 난 찍고 싶다. 영화 드라마가 다른 게 뭐냐. 드라마 무시하면 안 된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본다. 근데 드라마는 나중에 또 보지 않지 않냐. 나중에 보고 또 보고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난 지금 딱 2번 봤는데 이상해. 그게 안 맞아. 그리고 네네. 나는 박찬욱의 머릿속에 문어가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문어나 낙지. 올드보이에 나왔던 거. 올드보이에서도 막 그 생낙지를 막 뜯어가지고 막 먹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약간 전략적인 것 같아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외국인들이 그 문어나 산낙지 같은 걸 먹는 그 장면에 대해서 느끼는 그 끔찍함이 그게 엄청 세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걸 전략적으로 이런 소재를 계속 쓰는 게 아닌가. 그거는 저도 한 인터뷰를 읽긴 했는데 거기에서는 말을 그렇게 하긴 했더라고요.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그 통속화를 처음 봤대요. 그 그림을 처음 봤다고. 네, 문어가 나온 걸 처음 봐서 자기는 그게 너무 충격이어서 그래서 애가 그걸 봤으면 각인되겠다. 그렇죠. 해서 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하나 걸렸던 건 그거죠. 그게 최소 20년 전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어는 20년 전에 문어였을 텐데 문어 수명이 어떻게 되지? 그걸 보고 그렇게 놀랐을까? 애기가 그리고 그 이상의 디테일을 들어갔어요. 문어 수명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다른 문어라 할지라도 맨 마지막 하정우가 고문당하는 씬을 보면 네. 문어는 저 구석에 처박혀 있고 가운데 사실 절단기가 있고 네. 한데 여자애가 그걸 보고 지하실을 기억해라 하는 그 공포심이 남았을까? 그게 거기에 여러 표본이 있어요. 거기 지하실. 표본이. 문어의 수명은 1년에서 1년 반이네. 많이 안 돼. 그럼 2년마다 교체되는 매년 잡아오는 거야? 대왕, 그러니까 대왕 사실 문어? 예, 저는 지하실 그 장면이 딱 제일 처음에 지하실 나 좋은 거 보여줄게 따라올래 하고 가잖아요. 그 뒤로 뭘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문어라고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처음 볼 때도 그냥 굉장히 변태적인 뭔가 취향이 전시되어 있는. 정말 기괴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볼 때 전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보니까 이제 포커스 아웃돼서 다 있어요. 그게 남자 성기, 여자 성기, 동물 성기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그걸 보면 기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걸 왜 그대로 보존해 놓고 갔냐는 거지. 나가려면. 다 깨부시고 갔어.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사실은 그런 데서 우리가 기대하던 건 충족시켜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안 등장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하실을 안 깠으니까. 그쵸. 나중에 깰 때 다 깼어야 된다는 거지. 나중에 그러면 그걸 3부에 나올 때 그걸 다 깨놓고 갔어요. 3부에서 오히려 해소시켜줘야 될 게 그거였는데 3부에서 뭘 해소시켜주냐면 하정우가 왜 아가씨랑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해소시켜준단 말이에요. 이 영화가. 이상한 거지. 저는 그래서 딱 그냥 하나의 가정을 해봤어요. 그 지하실 씬이 없고 마지막 선상에서 꿈에 그리던 섹스 씬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랑 초야가 옆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듣던 장면이 교차됐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훨씬 애틋한데? 얘네가 이제 아가씨 방에서 처음 섹스를 하긴 했었지만 둘이 여기를 떠나가지고 안 읽어도 다 외울 정도로 정전이 돼서 다 외울 정도의 그 구술 장면 외우고 있는 아가씨랑 이 하녀가 정말 둘만이 그 섹스를 재현하는 건데 그때 나는 초야 때 그 신음소리를 낸 게 그냥 나 혼자 한 거고 하정우는 나한테 솔깃하다 못했고 그랬다는 걸 하녀한테 얘기해주면 하녀가 그 말을 들으면 제일 좋아하래고 사실은 하정우한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이 영화에서도 그것까지 해줬어요. 그 보트 타고 갈 때 하정우는 포커스 아웃되고 이 김민희는 저 뒤를 보고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 했더니 이거 너무 심플해서 말하기 거시기한데 하면서 박찬욱 감독이 한 말이 얘네들 시선에는 하정우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며. 그러면 영화 마지막도 그렇게 가야지. 왜 얘들의 그걸 풀어주고 있냐는 거지. 또 한 가지 걸린 건 조진웅이 죽는 장면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처참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쓰러질 때도 되게 우아하게 그냥 발 잠깐 나오다가 툭 쓰러지는 게 그러니까 왜 얘네한테 정과한 역을 해주고 있지? 변태 나쁜 놈이라고 해놓고. 저는 그래서 뭐 그 지점에 대해서 관객 입장에서 그 박찬욱 감독 영화든 곡성이든 굉장히 불편한 지점은 뭐냐면 왜 나한테 이 감정을 느끼게 하냐 이 지점이거든요. 왜 나를 불편하게 만드냐. 내가 내 돈 주고 가서 영화를 보는데 2시간 동안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해야 되냐. 예를 들면 막 야한 장면이 나온다. 내가 왜 이 사람들이랑 여기 관객들이랑 같이 봐야 되지? 난 집에서 혼자 보면 되는데. 또 막 되게 잔인한 장면, 막 죽이는 장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건데 내가 왜 그 감정을 느껴야 되냐는 거죠. 저는 관객 입장에서 2시간을 정말 잘 보내고 싶은데 그러나 이런 거를 보기 싫다. 박찬욱 감독 영화를 이제 극장에서 안 보는 게 그럼 불편한 감정을 줄 게 뻔하니까 몇 번 겪어왔던 게 있으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심호흡을 되게 단단히 하고 봤거든요. 심지어는 배 감독님이 옆자리에서 이거는 곡성보다 더 지랄 같을 수 있어요. 그러길래 난 진짜 완전 심호흡을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딱 거기 하나 손가락을 왜 잘라? 굳이? 그냥 그치. 그걸 톡톡톡톡 하나씩 잘라가지고 또 그걸 이렇게 하나씩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그거는 꼭 왜 집어넣는 순화해서 한 거라 그러던데. 제가 지금 쭉 듣기에는 이게 어제 했었어야 되는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 들어보니까 걸리셨던 부분들이 다 원작이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원작엔 지하실도 없고 그런 식으로 죽지도 않고 피 흘리는 것도 아가씨가 하는 게 아니라 하정우가 하는 거예요. 계획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게 다 원작에서 뒤틀어서 맥락이 망가져버린 것들. 그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도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겠지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양치기들 감독이랑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영화를 되게 잘 만들어 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양치기들 감독을 올려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둘 다 어느 지점에서 비겁해.
뭐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장르적이고 굉장히 상업적이면서 쾌감도 있는 영화를 만드는데 사실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다 봤는데 볼 때마다 다시는 안 본다 그러거든요. 저는 황 대리가 말한 지점에서의 불편함은 전혀 없어요. 잔인한 장면, 야한 장면 나온 거 알고 갔고 봤으면 됐고 그게 나오는 것만으로 싫으면 아예 안 보면 되는데 그 장미적인 쾌감을 막 끌어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정작 느껴야 되는 감정선을 잘 따라가게 하는 데는 아무런 신경을 안 써요. 이 여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고 언제 깊어졌고 얘네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백작을 속여 넘길까 해서 둘이 뭐 시선을 맞춘다든가 뭐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순간순간 그냥 느낌만 팍팍 주는 거예요. 통쾌하다, 애틋하다, 야하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통쾌한 게 이 플롯이랑 안 맞는데 통쾌하면 안 되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아가씨에 있어서 배 감독님은 이제 서사적 연결 구조, 감정선에 이어지는 그런 뭐랄까 개연성에 대해서 뭔가 하나도 안 맞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가장 잘 정리돼서 대중이 제일 좋아했던 게 올드보이 같거든요. 근데 올드보이에서는 그게 완성이 돼 있었나요? 올드보이는 그래도 납득은 가죠. 그래서 제가 비겁하다고 한 게 뭐냐면 근데 앞에 그걸 또 다 뿌려놔요. 욕먹을 각오를 하죠. 써주 좀 제가 읽을까요? 제가 영화를 딱 보고 난리가 났어요. 일단 촬영 누가 했냐? 이 영화 뭐냐? 난리가 났어요. 극장에서 봤으니까. 보고 근데 저는 딱 그때부터 재미가 없었는데 언제부터 재미가 없었냐면 모래알이든 자갈이든 물에 깔아앉는 건 똑같다고. 그게 원작 소설이 만화에 있는 대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저는 이상하게 그 대사를 유지태가 하는 순간에 난 이 영화에 지금 완벽하게 인되지도 않았고 알듯 모르듯한 소린데 또 불구하고 별거 아닌 걸로 유지태가 이사다를 낸 거고 나중에 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영화가 최민식을 응징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별로 감정을 하나도 안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최민식이 야, 어쩌저쩌 막 욕하면서 차를 막 운전하면서 막 욕하면서 터널을 지나간 장면이 있는데 그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귀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이인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말초적으로만 이걸 연출을 하지. 큰일 났다. 괜찮은 멘트가. 그러니까 전작들은 다 약간 질척질척하고 되게 좀 찝찝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깔끔해지긴 했는데 산뜻하게 나온 것 같아서 전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는 봤는데 저는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불편했던 거는 그 이제 섹스씬. 맨 마지막에? 보는 것만도 불편해. 자세도 불편하고. 불편하죠. 너무 그냥 현실성이 너무 없이 그려놔가지고. 이입도 안 되고. 여자들이 보면 저거를 감정이입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저는 무슨 생각이 났냐면 너무 그러니까 알고리즘적이에요, 영화가. 다 보면. 그러니까 머리로 뭘 찍은 것 같아. 적절한 평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유승환 감독이 액션씬 연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이 찍지만 그 씬을 되게 멋있게 잘 찍은 사람 같지도 않다. 의외로 박찬욱 감독 액션씬 훨씬 잘 찍는다. 의들보이 장도리 씬을 그때 예를 들었어요. 근데 박찬욱은 맞고 때려서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상상해 본 사람이라서 나오는 콘티 같고 유승환은 맞고 때리고 이게 얼마나 아플지 알아서 그냥 거기 가서 카메라가 같이 막 흔들리는 거 같이 찍는다. 근데 웃긴 거는 미학적으로 나 올드보이 장도리 씬이 기억이 남지 유승환이 다치마는 기억이 안 남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동의를 했어요. 이번엔 마지막 이 섹스씬은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가장 단점인 거죠. 박찬욱 감독의. 머리로 찍은 거야, 이걸. 나도 감정 몰입이 안 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별로 저걸 보면서 감정이입을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불쾌했던 이유가 조금 다른데, 그 장면은 뭐 야하다고는 느꼈는데, 기분이 나빴던 지점은 뭐냐면, 뭐 야하다고 느끼다가 어느 순간, 잠깐 이걸 보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그, 영화상에서 중간에 언급되는 김민희가 계속 야한 통속 소설을 읽어주는 그 순간에 그걸 듣고 있는 거기 수많은 남자들과 내가 다른 과가 전혀 없구나. 그런 상황을 감독이 친절하게 연출하고 있구나. 나까지 연출하고 있구나. 이 지점에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내가 왜 돈 내고 영화 보러 왔는데 감독한테 이런 대접을 당하고 앉아 있어야 되냐. 저는 거기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똑같았어요. 곡성도 마지막 지점에서 이야기를 다 덜어내고 이야기를 종결해 버리잖아요. 뭐냐? 지금 나의 그런 이해도까지 네가 조정할 수 있다는 거냐? 내가 왜 너한테 이런 네가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이런 기분을 느껴야 되지? 라고 제공하는데 저는 그러면
보란 듯이 어떻게 대응하냐면,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이 상황을 전부 다 연출하고 있는 영화 안에서 가장 나쁜 캐릭터가 감독이구나라고 설정해버리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황대리가 말한 게. 꼴려야 그 기분이 나쁘지. 마지막에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꼴렸어. 만약에, 만약에 꼴렸어. 네. 그랬다면 황대리 말에 동의를 하겠다니까. 나는 단 1도 안 꼴렸다니까. 아, 그래요? 그건 그냥. 되게 마지막 장면이 단 1도. 예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별로였어요. 감흥이 없었어. 별로.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무런 감흥이. 오히려 저는 예전에 그 99년도 해피엔드를 볼 때는 우와 되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수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뭐 수위가 높은 영화들은 그 뒤에 좀 많이 나왔지만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이 심지어 그때 전도연과 주진모는 만나가지고 별로 촬영도 안 해보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만나가지고 찍은 건데도 그거를 보면서는 아, 저 사람들이 저럴 수 있겠다. 저 못 태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확 몰입이 되면서 굉장히 그랬는데 이거는 두 사람이 굉장히 애쓴다. 그쵸. 그리고 이쁘기만 한데 불편하고 그걸 의도했다고 하면 약간 그렇게 떨어뜨려져서 봐라. 아름다운 장면을 보는 걸로 봐라고 했다면 이 둘을 감정을 해소를 안 시켜주고 우리한테 아름다운 걸 보여주려고 그러냐라는 의문이 일단 들고 그게 아니야 이건 굉장히 감정이 그래서 얘네 최고의 어떤 엔딩이야 라고 말한다면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저는 일단 영화를 미학적으로 보는 법을 아예 몰라서 그 부분이 저는 그냥 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나중에 막 인터뷰나 막 글 올리신 막 영화 보시고 후기 올리신 분들도 보고 하니까 대칭이 뭐 완벽하게 되고 막 화면이 아름답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일개 영화를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대칭이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연인이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면서 그 플롯 안에 주인공이 술집 작부에게 유혹당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고 맨 마지막에 연인이랑 진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똑같이 이렇게 야한 장면이 나오는데 술집 작부가 할 때는 야하게 느껴지고 연인이랑 사랑을 나눌 때는 오히려 더 노출이 있는데 되게 이 둘이 사랑하고 있고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똑같은 노출인데. 근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는 그걸 보면서 제가 아름답다고 느끼길 바랬던 것 같은데 이 둘의 사랑을 봐. 이 둘이 동등하게 막 상하관계 계급 없이 사랑을 하고 있잖아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까지 야해? 이게 사랑하는 그쵸, 사람들이. 아름답지 않은 거지. 네, 그냥 야한데 이렇게만 느낌이 들어서 사실 미학적으로 막 이게 저한테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슷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감정이 동하지를 않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악에는 딱딱 담아져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러니까 군데군데 그냥 사기를 친 거지. 사실 다시 따지고 다시 보면 반대로 연출해 놓은 게 많은데 볼 때는 그냥 넘어가지니까 오케이. 그렇다 치면 제일 중요한 건 얘네 둘의 사랑, 감정, 그리고 얘네의 어떤 구원인 건데 구원도 미진하고 그리고 복수도 미진하고 얘네의 사랑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선 묘사도 미진하고 근데 없는 건 하나도 없고 다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아름답다고 말하기에도 충분할 만큼 다 잘해놨는데 어디선가 그냥 더 못 나가는 느낌이 계속 있으니 항상 박찬욱 감독 영화를 보고 나면 느끼는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어느 지점에서는 수위를 확 넘어가 버려서 나를 깜짝깜짝 놀래키면서 불편하게 만드는데 정작 내가 그래서 너의 마음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뭐 영화 봤으니까 알잖아. 로 멈추는 것 같은 느낌. 저는 항상 볼 때마다 박찬욱 감독 영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해보고 싶은가 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를 실현하면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 아닐까 싶을 때가 있어. 손가락도 댕강댕강 잘라지는 거를 한번 보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못 자른단 말이야. 손가락 하나 잘라지는 게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4개씩 작대다 넣고 한번 썰어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걸 현실에서 못 하잖아.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꼭 그거를 한 번씩 해보고, 여자 둘 벗겨가지고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현실에서 안 되니까. 그냥 영화로 뭔가 자기의 그 판타지 내지는 자기의 상상을 비주얼라이제이션. 네.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냥 시각화해보는 거 자체로 뭔가 굉장히 통쾌함을 느끼는 거 아닌가. 심지어 자기가 그걸 구현하면 좋아해주는 관객이 항상 있어. 네, 항상 봐주니까. 그래서 전 그게 되게 불쾌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해외에서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감독님 말씀하신 메일 게이즈, 남성 판타지 충족시키는 거 아니냐 부분들에서 아는 성소수자 친구라고 말해야 되나? 그냥 게이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여성 소수자 친구는 아는 바가 없어서 네가 보기엔 어땠냐? 네가 아는 분들 아니면 아는 레즈비언 분들 보기에는 메일 게이지라는 게 그냥 우리가 남자인데 우리가 불편해서 그냥 꺼내는 건지 실제 너희가 보기에 좀 그러냐 했더니 그 친구 말로는 나도 남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친구들과 이런 거 봤을 때 자기 느낌은 이 갈아주는 씬은 아주 긍정적인 느낌으로 정말 긍정적으로 못 보겠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 아찔아찔해 이랬는데 배드 씬은 정말 부정적인 느낌으로 못 보겠다는 조금 인상은 받았대요. 자기 아는 친구들도 그렇게 반응할 것 아는 친구들 몇 명 있고 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들어가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배드신도 처음에 이제 잠깐 나오고 두 번째 이제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굉장히 신경 써서 조심조심해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인 카메라로 찍었고, 심지어. 사람이 안 들어가고. 분매는 여자 분매만 들어가서 찍고. 리허설 다 끝낸 다음에. 이게 맨 마지막 장면 얘기하는 거죠? 중간에 침대에서. 야, 무인 카메라를 어떻게 찍어? 무인 카메라를 밖에서 조절해가면서 찍었어요. 포커스 라는 것들 다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장면들 되게 이제 그렇게 해서 조심해서 찍고 공들여서 찍었는데 두 번째 다시 보니까 연기하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물길 치듯이 둘이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 그게 뭐냐는 거지. 그리고 국제 여성 영화제를 해요. 요즘 신촌 메가박스에서 여성 영화인의 밤을 얼마 전에 했어요. 그 여성 영화인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겠죠. 제가 아는 여성 영화인들이 있으니까 그때 아가씨 얘기가 나왔냐. 그냥 막 쉽게 정리해 주더라고요. 이게 뭐 여성 영화인들의 모두의 어떤 의견은 아니지만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아니 남자들은 여자들이 자면 뭐 막 가위치기에 대한 뭐 억하심정이 있냐고. 제 친구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꼭 그렇게 서커스를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격정적으로 막 그렇게 할 거라고 상상하는 건지 현실적이지 않아서. 저는 약간 인터뷰를 막 우리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읽어보면서 박찬욱 감독님을 본 적도 없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신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 실망했달까? 칸도 가고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감독인데 조금 내 취향은 이런 건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계속 말했던 그 배드씬 저걸 하면서 무인 카메라 이런 게 되게 막 기사가 났잖아요. 배려를 엄청 했고 막 둘의 배우만 할 수 있게 했는데 그 씬이 남성이 저거를 감독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혹은 여성 성소수자 분들에게 안 좋은 피드백을 받거나 좀 너무 판타지 충족시키는 거 아니면 비난을 예상하지 않았냐 생각해봤냐 자문 받았냐라는 질문에 전혀 안 받았다. 그냥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내 생각에 뭐 이러면서 배우들을 이렇게 배려해주면서 실제 이 캐릭터들의 감정 몰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려를 이렇게 안 하나? 왜냐면 자기가 시나리오 쓰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나랑은 조금 안 맞는다.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조금 그게 너무 걸리더라고요. 배우만 이렇게 중요했고 실제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얼리티로 좋은 거를 만드는 것보다 관객들이 보고 싶어 하는 남성 관객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에 더 충족해주는 게 흥행에는 더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로 막 야하고 막 해괴망측하면서 뭐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막 자세, 체위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막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하녀가 이렇게 다리 사이에 얼굴을 막 이렇게 묶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혀를 이렇게 내밀면서 그 시선을 보여주고 결국 얼굴 파묻었고요. 그리고 얼굴을 딱 드는데 너무 번들번들해. 입술이 진짜 심하게 번들번들해요. 그리고 막 또 그런 디테일들은 굉장히 또 뭔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자극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짜잘한 디테일들이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두 번째 봤더니 아가씨가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벚꽃나무 볼 때도 있고 차로 이제 정신병원 갈 때도 계속 차 창밖을 보고 뭐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아가씨 이마가 빨개요. 여기 유리에 머리를 하도 대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게 훨씬 그걸 좀 더 잘 표현해주지. 그러면 얘가 여기서 얼마나 벗어나고 싶은 애인지를 설명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하긴 다 했어.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있는지 몰랐네. 네, 그러니까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이상하게 조금씩 삐뚤어가 나가. 그냥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 진짜 그냥 진지하게 진짜 그런 세부적인 뭐랄까 미술이나 아니 뭐 촬영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출은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사람을 감정을 표현한다든가 감정선의 개연성을 맞춘다든가 이런 거를 못하거나 아니면 그걸 잘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을 디테일하게 따라가가지고 막 하는 거를 한다는 느낌은 못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 공동경비 구역 할 때부터 이 양반이 굉장히 감정선을 잘 따라가서 납득을 잘 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은 잘 못 받았어요. 박찬욱 감독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도 사실 그래서 여기 이런 뭐랄까 서사적인 구성, 이런 스토리 쉽게 얘기하는 건 줄거리가 너무 좋았어. 다시 들어보니까 다시 생각할 바가 있는 것 같아. 사실 이런 평가 때문에 박찬욱 감독이 대접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한 순간순간 표현되는 그런 표현력,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사실 배 감독님처럼 꼼꼼하게 그런 감정선을 따지는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한 번 볼 때는 잘 안 보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거기서 오는 충족감 때문에 박찬욱 감독한테 기대하는 게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계속 요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본인이 이게 찍혔던 영상을 보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뭔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참 팔자가 희한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심이었을 테니까. 근데 진짜로 내성적이고 뭔가 막 꽁하고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굉장히 센 수위에 막 어떤 개연성이나 서사 구조보다는 표현이 자극적이고 세고 막 이런 것들이 막 팍팍 터져 나오는 거 아닌가. 솔직히 저는 조금 불편해가지고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이번 영화는 그나마 그런 게 많이 덜어져가지고 좋긴 했는데 그 손가락 자르고 막 그 문어 막 나오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이 양반이 많이 절제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튀어나오는 게 있구나. 그렇죠. 취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봐야 되니까 봤지 저는 안 봤을 거예요.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저도 극장에서 보진 않았을 것 그 같고. 감정을 느끼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다운받아서 한번 이렇게. 저는 영화 자체는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영화에. 손가락, 발가락 이빨 다 뽑았대지.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감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감수하는 게 없게 만들어. 낄낄대게 만들어버리고. 그게 무슨 리얼리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꼭 필요해서 그게 이렇게 하나의 양념이 되는 게 아니고 굳이 그거는 손가락을 그렇게 안 자르고 잘랐다 하더라도 그렇게 쓰레기통에다가 주워놓는 거를 안 보여줘도 그냥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건데 꼭 그걸 눈으로 확인시키고 막 하는 게 난 굳이 필요한가? 그렇죠. 아니면 저도 그게 제일 정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는 극장 가서 보길 잘했다 생각했거든요. 그때 전회에도 말했지만 박찬욱 감독 영화가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부분도 있구나. 내가 즐길 부분도 있구나. 이야기 재밌고 전 다음에 신작이 나온다면 보러 갈 거는 같은데 내내 그냥 떠나지 않는 질문. 근데 그 장면들은 꼭 필요한 거였나? 이 이야기에? 그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딱 든 느낌은 뭐였냐면 맛있는 프랜차이즈 설렁탕집 같다. 하는 느낌이에요.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어서 기깔나게 딱 붓기는 하는데, 이거 깊은 맛을 기대하기는 좀 그렇고, 땅콩가루도 어디 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프리마가 들어갔나?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또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싼 느낌이 나지 않는다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고풍스러운, 박찬욱 감독 영화가 항상 되게 올드보이를 보고 난 영화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하면 근데 다 달라요. 심지어 말할 때마다 달라요. 혀를 자르는 잔혹함? 딸이랑 강혜정의 연기? 말할 때마다 달라. 그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면, 입방정 떨다가 폐가망신한다는 얘기야? 뭐가 너의 마음을 찔러? 하면, 벽지? 막 이래요. 다 알겠는데, 그게 모여서 뭐냐고. 했을 때는 그냥,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른 영화는 모르겠고 이번 영화만 놓고 본다 그러면 딱 그냥 신성 설렁탕 정도가 아니었나. 다른 설렁탕들보다는 맛은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격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격이 굉장히 깊다거나 아니면 뭔가 비법이 숨어 있거나 막 장인의 뭔가 느껴지진 않고 그냥 나름대로 잘 계산해서 타겟팅 해가지고 그냥 딱 뽑아낸 맛있는 설렁탕 느낌이다. 이 정도? 이거 관련해서 제가 처음 봤을 때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포르쉐에서 만든 SUV 느낌. 아니 포르쉐는 이미 만들었으니까 페라리는 안 만들었잖아요. 페라리에서 만든 SUV 느낌이다. 근데 이 표현을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곱씹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만들어야 되냐는 거죠. 왜 페라리가 페라리가 왜 SUV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페라리는 페라리 스포츠카를 만들면 되는데 왜 SUV를 만들었냐? 그래서 그런 영화 같다는 거죠. 뭔가 만들 필요가 굳이 없는데 이런 정서를 주기 위한 거면 아까 배 감독 얘기한 것처럼 슬래시 무비로 가든가 아니면 엄청 야한 영화로 가든가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있어 보이는 페라리라는 브랜드를 단 그런 SUV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영화를 왜 만들었네? 정말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라리에서 만든 SUV가 돈을 엄청 많이 벌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르쉐에서 만든 카이렌인가? 카이엔이라는 SUV가 있어요. 왜 포르쉐 스포츠카 SUV를 왜 만들겠어요? 돈이 되기 때문에 만들거든요. 그게 정말 포르쉐를 먹여 살릴 만큼 돈을 만들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 브랜드에서 SUV를 만들잖아요. 왜 만들겠어요? 돈이 되니까 만들거든요. 딱 이 지점에 서 있는 거죠. 항상 박찬욱 감독님이 이야기하는 거, 내 영화는 대중영화다. 오락영화고 쉽게 볼 수 있는 영화다. 근데 뭔가 되게 MSG가 많이 쳐져 있는 느낌인데 왜 이렇게 하냐? 이걸 좋아하는 대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가져가는 항상 어느 정도 보장된 관객이 있고 심지어 이번 영화는 역대 최고의 관객을 동원할 거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만큼 이게 왜 불편한데 여기서 전달하는 불편함이 얼마나 싸구려 불편함인가에 대해서 이만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관객들은 역대 최고 관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욱 감독님은 계속 이런 영화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나면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아사모사한 하지만 작품성 있는 걸 본 느낌.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여기서 또 딱 지점을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너무 까는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그 만들어내는 감독의 그 레벨 또 그 감독의 전작들과 비교해서 받고 있는 대접의 클래스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사람들의 기대치나 뭐 이런 것이 생기니까 저희가 이제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심지어 준호 씨는 되게 좋게 얘기했잖아요.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영화는 그냥 딱 아카데미 장편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입문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겠다. 요것만 넘어가면 박수 쳐줄 준비가 돼 있는데 사실 그걸 못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막 되게 섭섭했던 건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깐느박이라고 우리가 부를 만한 대한민국을 거의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클래스의 감독이고 원작도 훌륭한 거였고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써가지고 만든 영화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의 기대치나 뭐 여러 가지 이 눈높이가 조금 높은 거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제 아가씨에 관련해서 다룬 내용처럼 저희 이 영화로 칭찬하려면 칭찬할 부분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칭찬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관객분들이 많이 들 거라고. 그래서 뭐 관객분들이 이런 뭐 그런 지점에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좋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는 개인적인 견해들로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거고 사실 제가 극장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극장 입장에서는 많이 관객이 들어서 좋기도 하고 관객층을 확대하는 되게 큰 기능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좋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부분 아까 실컷 많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희 영화 취향도 아실 테고 저희가 이제 뭐를 어떤 정도로 놓고 보는 사람들인지 대신 아실 테니까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내 취향하고는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듣고 다른 평가들은 또 이런 또 시선도 있을 수 있구나. 뭐 요 정도 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장장 2시간에 걸쳐가지고 아가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가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아. 편집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개봉 영화 가지고 마음에 좀 쏙 드는 그런 영화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다음 영화는 특별수사죠? 네. 어떤 분위기가 될지는 알겠네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하고요. 세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